구의원, 기초의원, 음. 네, 군의원 어차피 그냥 아무나 찍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이라도 보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젊은 놈 미래를 보고 한번 찍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초의회에서만큼은 청년 정신들이 좀 많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선거 잘 끝나고 좋은 소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월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의원, 군의원부터 시장까지 뽑는 선거가 되겠고요. 모두 7,616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 중에 4,132명이 이제 선출이 되는 엄청나게 큰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 정치인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출마했는지가 관심이잖아요. 네.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을 찾기가 한창 바쁠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번 기초의원 후보에서 출마한 청년들은 한 10%가량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980명의 기초의원을 공천을 했고 이 중에 청년 후보자는 243명으로 한 12.2% 정도가 됐고요. 국민의힘 역시 1980명의 기초의원을 출마를 시켰고 이 중에서 200명이 이제 청년 후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당은 100%예요. 그렇죠. 미래당은 청년 후보자 100% 공천했습니다. 네, 미래당은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정당이니까요. 네. 청년들이 100% 출마를 합니다. 뭔가 슬프기도 하고. 저희가 4년 전에는 청년 후보자들이 6명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정당에서도 이제 청년 후보자들을 많이 공천하겠다.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0%를 청년으로 채우겠다라고 했는데 항상 이거 못 채우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청년들이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뭐가 있죠? 왜 어렵죠? 대표적으로 경험과 경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10대, 20대를 생각하면은 학생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학업에 바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졸업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정치가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어도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제 돈이 부족한 게 크죠. 돈이 없다 보니까 특히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대 정당들도 선거비를 전부 다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다 개인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좀 잘 사는 집이면은 부모님께 좀 빌려서 잘 사는 집도 안 해줄걸요. 왜냐하면 보통은 지금 기초의원 선거가 4천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4천만 원이 필요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4천만 원이라는 게 선거 유세 차량 빌리지 않아도 4천만 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그죠? 때문에 어떤 부모님도 4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그러고 보면은 이 청년층이 선거에 나가기 가장 큰 어려운 이유는 돈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돈도 돈이고 얘기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출마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다 딛고 출마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3번째 선거를 치르는데 밖에 후보랑 같이 나가면 나갈 때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가 어리네. 어려서 정치 못할 거다. 그 얘기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한 50대의 중후한 느낌을 풍기는 후보들은 적어도 어려서 정치 못 맡겠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정치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동안 정치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 청년들이 굉장히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출근 시간 늦지 않습니다. 네. 그죠. 누구처럼 9시 15분에 출근하고 그러진 않죠. 네. 뭔가 돈 모으는 것도 힘들어서 영차영차해서 왔는데 이제 한번 출마해볼까 하고 나섰는데 이제 나서자마자 어려서 안 되겠는데라는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데 네가 뭘 알아? 막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왜 정치를 이따위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청년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우니까 얘네 좀 신선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근데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치가 참신하고 창의롭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면에는 이제 참신하고 새로우니까
오히려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아까 말한 이제 어린데 네가 뭘 알아 음. 이런 사람들이죠. 저는 이 두 관점이 둘 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서 말한 어린데 네가 뭘 알아 이거는 사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고의 여지가 없이 다소 폭력적인 말이죠. 나이 많고 경력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문제 일으켰던 거 생각하면은 이건 바로 눈박이 되는 건데 근데 어리니까 좀 더 신선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뭔가 더 열정적이고 창의적일 것 같다. 물론 뭐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 사실이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런 성향들은 개개인의 특성과 성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적 나이로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는 그런 특성들을 마치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선입견을 받게 되면은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뭐 이거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재작년에 청년 정책을 제안했을 때가 있어요. 양천구에서 청년 참여 활동하면서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협의 조정 회의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청년 정책을 같이 서울시랑 이제 협의랑 조정하자라는 건데 이제 말만 협의 조정 회의고 거의 심사 회의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이제 협의 조정 위원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저희가 쓴 그 예산서를 보더니 이거 그 홍보를 왜 현수막으로 하냐? 청년 정책인데 좀 참신하고 창의적인 걸로 좀 해라. 왜 이런 걸로 했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현수막을 홍보 방법으로 썼던 이유는 현수막이 홍보 방법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그런 공감대가 당시에 그 정책을 기획했던 사람들한테 있어서였고 왜냐면 저도 그 현수막을 보고 그 기구에 참여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썼던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참신한 홍보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진짜 참신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쓰려면 돈을 엄청 많이 있어야 되거나 그래서 뭐 청년들은 정치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도장 깨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돈이라는 도장도 깨야 되고 나이라는 도장도 깨야 되고 이걸 다 깨고 나가면 너네 너무 나이 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이것도 하나 넘어가려 보면 너네 그래서 좀 참신한 거 없어? 이런 얘기도 듣고 뭐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좀 참신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더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살 날이 좀 많아서일 수도 있고 이제 기후가 심각하게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간이 청년들에게 많이 남아 있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뭐 지선님처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선거 운동을 펼치는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좀 더 참신하게 정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년 정치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청년 정치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성현님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청년 정치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청년 정치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저희도 지금 5년째 내리낙선만 하고 있거든요. 그죠. 미래가 사실 보이지 않고 미래당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뭐 거대 정당에서도 청년들이 이제 낙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출마도 못하고 이제 당내 경선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낙담을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는 그 시기가 와요. 20년 뒤, 30년 뒤에는 우리한테 이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청년 정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저는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싶었어요. 청년 정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좀 더 참신하고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청년 정치를 얘기하면서 항상 연결고리처럼 따라오는 게 청년 문제잖아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되게 예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당사자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할당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 할당제가 필요한 것도 있고 뭐 장애인 할당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이게 청년 할당제로서의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희님이 하셨던 이야기랑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청년 문제라고 불렀던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주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노동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거 불안정과 노동 불안정, 고용 불안정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 이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회 약자 계층의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청년들은 나이가 젊고 그리고 앞으로 살 날도 많은 그리고 사회에서 주목하는 그런 계층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청년 문제로 호명이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힘들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동정심을 가지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도 있으니까 더 청년 문제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청년 문제라는 것을 바탕으로 청년 문제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고 해도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들은 그런 문제 안 겪죠. 그냥 바로 좋은 집으로 독립할 수도 있고 좋은 직장 바로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돈 많은 집의 청년들은. 그게 단순히 모든 청년이 겪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약자계층이 겪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년 문제라는 것을 호명함으로써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청년 문제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반값 등록금만 해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등록금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등록금이 동결되긴 했었지만은 그 사이에 전 졸업했고 여기는 졸업을 거의 앞두고 있고. 그죠. 그런 것만 봐도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그런 이제 이해 당사자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해 당사자들이라는 게 결국엔 다 기성세대들이거든요. 5060들이잖아요. 청년 정치인들이 한 30%만 있었어도 저는 반값 등록금 이거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당사자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청년 정치가 필요한 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말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뭐 이야기가 좀 두섭기는 했지만 저의 결말은 올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를 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시장, 뭐 도지사 이런 데에 간혹 출마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데는 애초에 비싸서 출마 못 하거든요.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등록하는 데만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기타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마하는 청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거대 정당에서 자리를 주지도 않고요. 결국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출마하는 데가 이제 구의원, 시의원 같은 이제 기초 광역 이런 의원 자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의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냥 정당 보고 투표용지도 많아요. 막 7장씩 되니까 그냥 가서 막 찍고 온단 말이에요. 네네. 어차피 그렇게 찍을 거라면 올해 선거만큼은 우리가 좀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우리 동네에 가장 젊은 친구 한번 밀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냥 다 비슷해 보인다. 나 구의원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청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성파구 주민들은 최지선 후보 꼭 찍어주시고 광진구 주민들은 이제 우인철 꼭 찍어주세요. 그렇죠. 잘하네. 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운동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또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 방송을 휴재할 것 같고 2주 뒤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시 오면 좋겠네요. 네. 네, 그때는 구의원 한 명씩 데리고 오면 좋겠다. 네. 네. 당선된 구의원 한 명씩 이제 데려와서 인터뷰하는 영상도 만들고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투표 꼭 잘 하시고 2주 뒤에 3주 뒤인가? 3주 뒤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